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북구에 있는 중국 대사관저로 초대해서 기자들 보는 앞에서 윤석열 정부를 15분간 비방한 일이 있습니다. 거의 비방에 가까운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한 데 이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를 싸잡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6.25가 있는 6월 달에 이런 일을 하다니 맹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문화일보가 상당히 놀라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겁니다. 하루 자는데 1,000만 원이 든다는 초호화 숙박업소에서 대기업의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것 말고도 대기업들과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만찬을 하고 또 골프를 치고, 아무튼 싱하이밍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실은 방금 전 이 고위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왜 싱하이밍 대사의 행동이 부적절한지를 공격했습니다. 자, 지금 중국, 가뜩이나 중국의 삼성전자 이 공장을 통째로 뺏겨서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의 온라인 별명이 지금 리짜이밍이라고 합니다. 참, 아무튼 중국 앞에만 서면 민주당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싱하이밍 대사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 기업들로부터 고액을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내에서 위법한 영리 활동에 관련됐다는 흔적도 나왔습니다. 본국에서 알면, 시진핑이 알면 이 싱하이밍 대사 소환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상당히 놀라운 일, 이 정도만 해도 대사로서의 품격은 망가뜨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이 장천강 주광주 중국 총영사에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문제가 많다, 시주석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스타일로는 그래? 싱하이밍 불러!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호화 향응을 받은 의혹도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중국 진출 기업인 A사가 울릉도에서 운영 중인 최고급 숙박시설에 싱하이밍 아내와 함께 무료로 숙박시킨 의혹이 있습니다. 이 숙박시설의 가격은 2인 연박 필수로 최소 1박에 1,000만 원 상당입니다. 이에 대해 A사는 싱 대사가 숙박한 것은 맞다, 중국 대사관 측의 환대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제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는데 1,000만 원, 그리고 연박 필수 2일이다. 그러면 이 액수를 싱 대사가 냈겠습니까? 싱 대사, 이것 말고도 지금 이 비엔나 협약을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자, 중국 대사관은 2020년 1월 싱 대사 부임 3개월 만인 4월부터 이태원 인근 공관원 숙소 신설 부지를 사설 주차장으로 대여했습니다. 당시 중국 대사관은 주차장 대여를 통해 월 400,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비엔나 협약 42조에 위반됩니다. 싱 대사는 중국 진출 국내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한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자, 지금 문화일보는 싱 대사 중국 대사관에 이 같은 내용을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21년부터 8월, 9월에는 두 차례 국내 대기업 임원 8 내지 12명과 만찬을 갖고 방역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자, 이제 싱하이밍 잘못 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이 대사관저로 불러놓고 15분 동안 기자들 앞에서 거의 훈계조의 연설을 했다.
자, 대통령실도 이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방금 전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겨냥해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도 입장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추가할 입장은 없다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비엔나 협약 41조에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항에서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싱대사 관저에 감으로써 지금 이런 논란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특별한 비판을 했습니다. 조목조목 비판을 한 게 이 김기현 대표는 일본 대사를 아련하 나간 게 아니라 도리어 일본 대사를 불러서 일본 대사가 김기현 대표를 찾아와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싱대사의 관저로 갔습니다. 국장급일 겁니다, 대사는. 그런데 일국의 제1야당 대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매국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고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중국에게 기대어 내정간섭 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중대 실책으로 인해 편집 풍파가 생겨 한중 갈등이 고조됐고 그로 인해 A사를 비롯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주식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보도도 있다. 이 일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이래도 본인의 경거망동에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 감사위로위원회 다녀온 뒤 페이스북을 통해 참전 영웅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최근 불거진 한중의 외교적 문제가 더 답답하고 격정도 차올랐다. 그러면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최근 이재명 대표와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정말 믿기지 않는 외교적 무례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6월은 보온의 달이다. 호국 보온의 달이다.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6.25가 곧 다가온다. 싱 대사가 이런 의미가 담긴 6월에 현충일이 지나자마자 작정하고 한국을 모욕하고 겁박한 것은 대우학생할 일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발언을 15분간 잠자코 듣기만 했다. 이재명과 싱하이밍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